자, 이제 조건부 확률 설명을 할 겁니다. 조건부 확률 설명할 건데, 조건부 확률보다, 자, 이제 순서대로 저게 왜 나왔는지, 그죠? 자, 먼저 앞에서 확률에 이제 덧셈 정리했습니다. 덧셈 정리는, 그죠? 요렇게 집합에 이제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 뺀다. 자, 요게 이제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뭐 뻔한 겁니다. 누구나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곱셈 정리를 하려고 해요. 곱셈 정리. 자, 곱셈 정리는 모양이 뭐겠습니까? 모양이 자, 이거죠.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곱셈 정리예요. 자, 이제 교집합의 이제 사건에 대한 이제 정리가 이제 곱셈 정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를 뭐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뒤집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곱셈 정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란 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조건부 확률이란 것을. 조건부 확률이란 것은 말 그대로 조건을 준 상태에서의 확률입니다. 조건을 준 상태에서.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P, A, 막대기, B,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제 실제로 읽을 때는 이게 A, given B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P, A, given B. 자, 이 뜻이 뭐냐 하면 B라는 조건을 줬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B라는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알겠죠? B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B라는 사건이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 또는 뭐 사건이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건으로 쓰는 게, 그죠? 더 익숙하겠네요. 그래서 B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데, 그러면 A 사건을 PA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요 교집합 B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전체 사건이 이거예요. 이거 B 사건. 그러니까 B 사건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자, B 사건 안에서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전체 사건이 이게 돼요. 이게 B가 돼요. 그리고 원하는 사건은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 사건 안에서 A가 발생해야 돼요. 자, 요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익히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익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걸 거꾸로 그대로 올리면, 여기 보면 P, A, given, B 한 다음에 요 PB를 위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뭡니까? 요렇게 곱셈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위에는 덧셈 정리라 부르고. 요거를 이제 요렇게 써도 돼요. B given A 쓰고 이제 PA 요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똑같이 요렇게 나옵니다. 요 식대로 쓰면. 여기 이제 분모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죠? 분모를. 그럼 이제 분모 없어지니까 위에는 A 교집합 B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곱셈 정리를 덧셈 정리하고 이렇게 대칭시켜서 설명하고자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독립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독립사건. 독립사건. 우리가 앞에서 배반사건은 했죠.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배반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다. 자, 이게 배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독립 사건이라는 걸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을 이렇게 용어상으로 보면 이게 좀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배반, 교집합이 없는 거,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배반 사건은 A 사건하고 이렇게 B 사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하면요, A, B가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네? 이렇게 착각하기 딱 좋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아닙니다. 이거 그래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미리 말하자면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은요, 완전히 반대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무조건 반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그럼 걔는 독립 안 돼요. 어떤 사건이 독립 사건이다. 그럼 걔는 이제 배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물론 방금 말한 게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배반이면서 독립인 사건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문제로 안 나타납니다. 자, 독립 사건은 그냥 뭐냐면 독립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주변 사건들한테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발생할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변의 사건들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죠? 내가 발생할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주사위 던지는 거, 또는 동전 던지는 거. 자, 이런 게 독립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해봅시다.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근데 그 앞에 동전을 계속 던져서 앞면이 많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 던질 때는 앞면 많이 나왔으니까 뒷면은 앞면 안 나오고 뒷면 많이 나오겠지 하면서 확률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이런 사건들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사건.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어떤 이제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고 1의 눈.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온다. 이제 내가 이제 주사위 하나하고 동전을 하나 갖고 있는데, 주사위 동전을 동시에 던졌는데 주사위는 1의 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주사위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2분의 1.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독립사건의 정의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죠?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오고 그게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연이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 그걸 B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그게 바로 교집합 사건입니다. 얘도 발생하고 얘도 발생하고. 자, 그거를 봅시다.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쵸?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바로 위에 보이죠, 그죠? 우리가 방금 한 거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즉 교집합의 사건, 그러니까 곱셈 정리죠. 곱셈 정리. 이 교집합의 사건을 구할 때 어떻게 했다? 각각의 사건을 곱했다. 그게 바로 독립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아지면 그게 바로 독립사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용어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건. 내가 발생할 확률은 언제나 일정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죠? 언제나 일정한 확률을 가진다 이거죠. 일정한 확률을 가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독립사건입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덧셈 정리 문제 이만침, 곱셈 정리 문제 이만침.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확률 사건은요, 확률 문제는 대부분 덧셈 정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대다수의 확률 문제는요, 이걸로 풉니다. 곱셈 정리로 풀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예요. 그러니까 곱셈 정리는 용어상으로 보면 덧셈, 곱셈 거의 뭐 같은 것처럼 취급하는데, 곱셈 정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약간의 조건부 확률의 하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1대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확률을 계산할 때는요, 덧셈 정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배반이냐 독립이냐 이거를 구별하면 돼요. 배반이면 이 덧셈 정리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돼서 교집합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독립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교집합이 뭘로 바뀌느냐, 이렇게 곱하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로 푸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리고 몇몇 조건부 확률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정리를 배우긴 배웠지만 이 곱셈 정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조건부 확률 몇 개 나오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확률은 전부 이 덧셈 정리 한 개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덧셈 정리가 나올 때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쵸,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 조건에 맞게 넣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면 됩니다. 어떨 때 배반일 때랑 독립일 때랑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 갖고. 자, 그리고 보면 실제로 이 배반하고 독립이 아까 반대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는 있어요. 배반하고 독립이 같을 경우라면 이 독립이 0이 되면 돼요, 확률이. 자, 그럼 봅시다. 독립 사건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A, B 사건 중에 하나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한쪽은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두 사건 중에 하나가 발생할 확률이 0이 돼버리면 그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배반하고 독립은요, 서로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반이 되면 독립이 안 됩니다. 만약에 독립이 되면 배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확률 문제를 풀 때 몇몇 조건부 확률만 요 조건부 확률 공식을 외워서 풀고 나머지 대부분의 확률 문제는 이 덧셈 정리로 푼다. 어떻게 해서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어떨 경우에 배반과 독립을 구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봅니다. 배반과 독립을 구분해서라 그러는데 이 말도 실제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배반 사건인지 또는 독립 사건인지 잘 문제만 보고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제법 많아요. 제법. 자, 그래서 자, 요것도 한 개 중요한 팁입니다. 중요한 팁.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식적으로 풀어가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 개씩 넣어서 풀어가다가 가끔씩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 경우는 독립으로 푼다. 이렇게 익혀두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보통 배반과 독립을 구분해서 풀라고 해요. 근데 그게 실전에서는 그래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풀면 돼요. 배반이면 이거 0으로 풀면 되니까 너무 쉬운 거고, 교집합 없는 거니까 얘는 그 문제를 봤을 때 헷갈릴 리가 없거든요. 헷갈리는 건 진짜 이거거든요, 독립.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다가 이게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뭐다? 아, 이 사건은 독립 사건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이 사건인지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풀다가 안 풀리면 얘는 독립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그리고 독립 보면 밑에 이제 종속 사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속 사건. 이제 정확한 의미의 반대말은, 독립의 반대말은 이제 종속 사건이죠. 종속 사건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다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독립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앞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든 내가 발생할 확률은 항상 같다 그랬죠. 근데 종속은 앞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올 사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딱히 풀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은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좀 많이 복잡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첨부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대부분의 사건들은 독립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때그때 바뀌면요, 우리가 그걸 다루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예를 들자면 뭐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온다. 그러면 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그죠? 약간씩. 어떨 땐 조금 많이 나오고 어떨 땐 조금 나오고. 자, 그거를 그때그때 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다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뭐 한 달치 이렇게 평균 내갖고 뭐 우리 공장의 불량률은 1%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로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버리면 걔는 독립사건이 되는 거예요. 독립사건으로서 발생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확률이 이제 걔는 아예 1%라고 딱 정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독립이란 이 용어가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독립사건 중에 이제 정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봅시다. PA given B, 그 다음에 PA given B의 여집합.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봅시다. A가 발생할 확률, 요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세 번째는, 이게 여집합이니까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세 개가 다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하든 B가 발생하지 않든 같다. 자, 이게 독립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사건. 그러니까 사건 A가 독립이라는 거죠. 사건 A는 B가 발생하지 않든 B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B가 발생하지 않든 B가 발생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자, 요게 독립입니다. 독립. 자, 그리고 A라는 사건이 만약에 독립이라면 자연스럽게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얼마입니까? 무조건 3분의 2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사건이 독립이면 그 사건의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요런 게 이제 정호 문제로도 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언급했던 거. 배반과 독립은 반대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고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정리하면 이제 정호 문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